안녕하십니까? 다산중학교 2학년 여러분, 첫 시험 치느라 너무 떨렸겠고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23년 다산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분석 및 총평 강의를 찍게 된 강사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산중학교 2학년 이번에 범위가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 총 객관식 24문항, 기본 11문항, 중과 중상 1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지를 봤을 때 낯선 문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항은 조금 이따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수, 자연수, 단어 차이로 인해서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도 있었다. 그 문제도 같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항 분석표를 보시면 기본 11문항, 중 12문항, 중상 1문항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뤄볼 문항은 4번, 8번, 22번 문항입니다. 자, 4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은 앞에서도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조금 낯선 문항이긴 해요. 보통 이제 0.A, B땡C, 0땡이 아니고 보통 숫자 표현으로 해서 숫자가 들어간 순환소수의 계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마 시중에도 많을 거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이제 존재가 될 텐데 이번에 학교 시험으로 0.A, B땡C, 0땡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서 조금 당황스러웠겠다, 낯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볼게요. 자, A의 값을 9990분의 1000A 플러스 100B 플러스 10C 마이너스 A라고 두고 B의 값은 9990분의 1000A 플러스 100B 플러스 C 마이너스 A라고 둔다면 A 마이너스 B의 값은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110분의 C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항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조금 공유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20, 30, 40, 50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소인수분해를 하게 돼서 2의 개수, 3의 개수, 5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안 하고 20, 30, 40, 50에서 공통으로 뺄 수 있는 수가 10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4제곱으로 묶어두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주면 x의 값, y의 값, z의 값까지 해서 13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항으로 이 문제는 양수, 자연수, 이 단어 차이인데요. 자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이제 있는 문항이고 이 양수로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의 값이 9-a 이하가 되고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9-a는 0 이하, 즉 a의 값이 9 이상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다산중학교 2학년 시험은 교과서 기본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 단원 문제 수준으로 변형 문제가 좀 다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면서도 뼈가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 즉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친구들이 이제 유형변 문제를 연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100점을 맞기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학습 전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의 시험은 교과서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의 반복 학습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 반복 학습은 무조건적으로 하자. 그 다음 내신 윙 교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주입의 교재를 이용을 해서 필수 유형 학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관리는 무조건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무조건 오답 관리는 하셔야 돼요. 오답 처리가 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시간 분배 연습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셔야 합니다.
과제할 때 시간 분배해서 시간 맞춰서 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위해 우리가 나머지 단원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을 하기 전에 1차 방정식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야지 연립방정식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활용해서 문제의 요지에 따라서 미지수 값을 정한 뒤 그 다음에 구하는 값과 일치하는지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연습이 진행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연립방정식 부분에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위계성이 강한 단원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배우잖아요. 마지막 단원에서 좌표평면과 그 그래프 그거랑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힘들다,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1차 함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1차 함수를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보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프 보는 거, 그래프 찾는 거, 그래프 그 다음 그리는 거까지 우리가 이렇게 1차 함수까지 공부를 조금 해서 중간고사 때 이제 만족한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말고사 때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는 항상 구지배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파이팅 합시다. 자, 지금까지 박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